천간은 하늘을 10개의 모양으로 나눠서 하루에 하나씩 차례로 뜨고 져서 10일 주기로 반복한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땅에는 12개의 기둥이 있어서 하늘의 10개의 천간과 땅의 12개의 지지가 반복 순환하면서 60갑자를 이룬다 하지요. 그 중에 10개의 천간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구분하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598강입니다. 오늘은 천간 무자와 관련된 6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천간 무자입니다. 천간 무자는 천간을 의미하지요. 이 천간 무자는 도끼창을 의미합니다. 도끼가 달린 창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천간 무자는 삐침 별자와 창과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삐침 별자는 삐침이지요. 그래서 비롯되다로 해석하겠습니다. 창과자는 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 무자는 도끼창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도끼창은 창에서 비롯되는 날카로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의 날이 도끼 모양으로 더욱 강력한 무기를 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10개의 천간으로 나눴다는 천간 중에 천간 무자는 5번째 간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끼창은 이런 모양입니다. 창이 있는데 거기에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도끼를 달아놓은 모양이죠. 그래서 도끼가 달려있는 창을 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면 전장터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도끼창을 의미하는 천간 무자는 창에서 비롯되는 날카로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무오사화가 있습니다. 무오사화는 조선 연산군 때 훈구파가 살인파를 모함하면서 김종직을 부관 참시하고 많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난 당쟁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무술년이나 무진년이라 할 때도 천간 무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중심자인 천간 무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자입니다. 천간 무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무성할 무자입니다. 무성할 무자는 무성하다는 뜻도 있고 우거지다는 뜻도 있죠. 무성하다는 것은 숲에 나무가 자라서 우거진 모양입니다. 이 무성할 무자는 풀초자와 천간 무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풀초자는 풀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간 무자는 도끼창입니다. 무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성할 무자는 도끼창으로 해치울 풀이 우거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끼창으로 우거진 숲처럼 많은 적들을 제압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무성할 무자는 산림이 우거진 모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속에 많은 나무들처럼 많은 병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끼창 하나만 있다면 많은 병사들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병사들을 우거진 숲의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성할 무자는 도끼창으로 해치울 풀이 우거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끼창으로 우거진 숲처럼 많은 적들을 제압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도끼창의 강력한 힘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송무백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무백열은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뜻이죠. 암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무성하다고 할 때나 무림이라고 할 때도 부성할 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개술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는 12지지 중의 하나인 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개술자는 12지주 중의 하나인 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칼 달린 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기인 것이죠. 개술자가 의미하는 그 개는 12지의 11번째를 담당하는 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짐승 중에 그 개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12지지의 하나인 것이죠. 이 개술자는 천간 무자와 한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천간 무자는 도끼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말하는 것이죠. 한일자는 숫자 하나인 것인데 여기에서는 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술자는 칼 달린 창은 도끼창에 칼을 부착한 모양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도끼창에 칼을 부착하면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무기를 표현하는 글자가 개술자입니다. 이런 창에 도끼를 달게 되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도끼창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 칼까지 하나 더 붙이면 더욱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전장터에서 천하무적입니다. 이렇게 칼도 달리고 도끼도 달린 이런 창을 개술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술자는 칼 달린 창인 것인데 강력한 무기입니다. 도끼창에 칼을 부착하게 되면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인데 이를 표현하는 글자가 개술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경술국지가 있죠. 경술국지는 1910년 8월 29일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치욕이라는 말로써 경술국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술방이라고 할 때나 술시라고 할 때도 개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술방이나 술시는 옛날식 표현입니다. 술방은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고 술시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위험 위자입니다. 위험 위자는 위험을 말하고 권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위험 위자는 개술자와 여자 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개술자는 칼 달린 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기인 것이죠. 여자 여자는 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위자는 칼 달린 창을 든 여자를 위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무기를 들게 되면 여자도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위험은 그 사람 자체가 연약한지 강력한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위험은 연약한 여자에게 들린 강한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라 하더라도 강한 무기를 들고 있으면 위험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이죠. 군사들 사이에서도 여전사가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들고 전장에서 맹활약하는 그런 여전사가 있죠. 그런 여전사에게는 무서운 위험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험이 짜는 칼 달린 창을 든 여자가 위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험은 연약한 여자에게 들린 강한 무기를 말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되게 되면 전에는 그런 위험이 없었는데 대통령의 위세를 힘입어 큰 위험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위험 있는 여자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호가 호유가 있습니다. 호가 호유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말로써 남의 세력을 빌려 위세 부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이라고 할 때나 위세라고 할 때도 위험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몇 기자입니다. 몇 기자는 몇을 의미하고 어느 정도란 뜻도 있습니다. 몇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수를 막연하게 이루는 말이지요. 이 몇 기자는 개술자와 어릴 요자가 두 번 겹쳐 있습니다. 그 중에 개술자는 칼 날린 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기지요. 어릴 요자는 어리다는 뜻도 있고 작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릴 요자가 두 번 겹쳐 있기 때문에 어린 것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기자는 칼 날린 창에 희생된 어린 병사들이 몇인가라는 표현입니다. 몇 기자가 설명하는 그 몇은 강력한 무기에 해당된 병사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이 장수의 칼에 쓰러진 병사가 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병사들이 쓰러져 갔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몇 기자는 칼 달린 창에 희생된 병사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에 해당된 병사의 숫자가 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기하급수가 있죠. 기하급수는 거듭할수록 수량이 더욱 큰 비율로 많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미라고 할 때나 기하기라고 할 때도 몇 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관문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친척 척자입니다. 친척 척자는 친척을 의미하지요. 친척이라는 것은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인간관계를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이 친척 척자는 개술자와 아저씨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개술자는 팔 달린 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기지요. 아저씨 숫자는 아저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 척자는 팔 달린 창을 가진 아저씨가 친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척은 위험에서 공동체를 지켜주는 사람들의 연대를 말한 것이죠. 나를 있게 한 엄마 아빠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친척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빠 쪽 친척들도 있고 엄마 쪽 친척들도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많은 친척들이 마치 칼 달린 창을 가진 아저씨처럼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연대가 친척이라는 것입니다. 친척이 이런 역할을 못한다면 친척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친척 척자는 칼 달린 창을 가진 아저씨가 친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척은 위험에서 공동체를 지켜주는 사람들의 연대라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인척이 있습니다. 인척은 혼인으로 인해 만들어진 배우자의 혈족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척도 있습니다. 친척은 출생으로 인해 만들어진 부모의 혈족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현관문자가 포함된 여섯 번째 관련자는 해세자입니다. 해세자는 해를 의미하죠. 세월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이지요. 이 해세자는 그칠 지자와 개술자와 적을 숫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칠 지자는 그치다는 것이죠. 정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술자는 칼 달린 창을 의미하는 것인데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을 숫자는 적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해세자가 의미하는 그 세월은 칼 달린 창이 적어지다가 결국 그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 즉 세월을 말하는 것일 텐데 왕성한 청년기를 지나고 나면 점점 줄어들다가 그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력이 청년기에 최고조를 이루다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 그치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태어나 성장을 하면서 우리의 기력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최고점을 찍고 점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그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월이고 인생인 것이죠. 해세자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인데 해세자가 표현하는 그 세월은 팔 달린 창이 점점 적어지다가 결국 그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왕성한 청년기를 지나게 되면 점점점 줄어들다가 그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해세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세한 사무가 있습니다. 세한 사무는 추운 겨울에 새벗이란 뜻으로서 겨울철 관상용의 세 가지 나무를 이루는 말입니다. 말해서 소나무, 대나무, 묘나무가 세한 사무가 되는 것이죠. 또 세월이라고 할 때나 만세라고 할 때도 해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598강으로서 중심으로 하는 6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